밀러 유레이 실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실험은 내용은 이제는 교과서에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실험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실험이었지만은 이 가설 이것이 맞지 않는다. 그래도 한번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3년에 그 당시에 이제 스탠리 밀러라는 이 사람이 시카고 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 밀러의 지도교수가 해롤드 유레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레이는 이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수소를 이제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이제 원시 대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오파린의 가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오파린의 이 가설을 증명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 이제 아주 젊은 이 대학원생이었던 이 스탠리 밀러가 수업을 끝난 다음에 이 유레 교수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실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레 교수가 뭐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만 한번 실험을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실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거 스탠리 밀러고 여기 이런 실험 장치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이런 실험 장치를 고안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실험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뭔가가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파린의 가설 중에 중요한 것이 원시 대기는 환원성이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커다란 플라스크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환원성인 기체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었어요. 수증기도 집어넣고 메탄, 암모니아, 수소. 처음에는 이제 일산화탄소 없었지만 나중에는 여기 기체의 조성을 막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실험을 계속했어요. 이 장치 자체가 거의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밀봉을 해놓고서 여기에 양쪽 전극을 꽂아놓고서 아주 고전압을 여기다가 걸어주면은 여기서 이게 방전이 일어나서 전기 불꽃이 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쪽에는 이제 물을 끓이면서 수증기를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플라스크 내부에서의 환경은 매우 혹독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물질들이 서로 결합해서 뭔가가 이제 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된 물질이 이게 이제 밑으로 쭉 이동하죠. 그래서 이것을 냉각기 여기서를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냉각돼서 요 밑에서 여기에 이 물질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물은 순환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며칠이고 반응을 시켰더니 여기에 어떤 물질이 모인 것을 봤어요. 막 끈적끈적하던 물질이 모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끄집어내서 분석을 한 거죠. 분석을 했더니 다양한 그런 이제 화학 물질이 합성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가 1953년이고 에너지원으로 전기 방전을 시켰어요. 생성물이 뭐냐? 굉장히 많은 물질이 생성되는데 간단한 유기물이 생성이 됐다. 그 중에 아미노산도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1953년에 사이언스에 이렇게 2페이지짜리 논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 제가 캡처한 건데요. 보시니까요. 여기 제목이 이렇죠. 아미노애시드를 만드는 것이다. 그죠? Possible Primitive Earth Condition이니까 아주 뭐 가능한 뭐 원시 지구 조건에서 그래서 단독으로 이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얽히는 사연도 뭐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감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논문을 써서 사이언스지에 이제 토고를 했는데 이때 유리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 이름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들어갈 만하죠.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모든 관심이 나한테 집중하지. 밀러, 스탠리 너한테는 집중이 안 될 것이다. 나는 이미 명성이 있기 때문에
너 혼자 단독으로 발표해라. 그래서 이제 냈는데 당시 이제 사이언스의 이제 에디터, 이칩 에디터였던 사람이 이거를 사실 1952년에 이거를 투고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갖고만 있지 전혀 이거를 프로세싱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서 이 유레이 교수가 편지를 썼어요. 에디터한테. 왜 그러냐 도대체가 빨리 좀 처리해 달라 했더니 금방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두 페이지 된 논문으로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요게 구조를 아주 개략적으로 이렇게 그렸고요. 여기 보니까요, 여기에 이게 이제 분석을 해야 하는데 가장 강력한 분석이 크로마토그래피죠. 그때는 지금처럼 그런 좋은 그런 크로마토그래피 그 기술이 없어서 이게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를 한 겁니다. 그죠? 그것을 녹인 다음에 유경미에 녹인 다음에 이게 어 이제 거름증 같은데 그런 페이퍼에 이제 전개를 시킨 거죠. 그랬더니 이게 분석이 됐어요. 이렇게 몇 개가 분석이 됐습니다. 여러 개가 스팟이 나왔는데 요 스팟을 따로 이제 분석을 했더니 이거는 글라이신이고, 그죠? 이것은 뭡니까? 또 베타 알라닌이 있고요. 이렇게 이건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아주 대박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 밀러가 하루아침에 일약, 그 당시 나이가 23인가밖에 안 됐어요. 일약 전 세계 유명인으로 일약 급부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해서 거기서 박사를 받고 그것을 결과로 해서 UC 샌디에고의 대학의 교수로 평생을 있다가 2007년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한번 그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기 전에 한번 얻어진 성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보시면요, 이 후에도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실험을 많이 했어요. 밀러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동일한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거는 밀러가 1974년에 발표한 겁니다. 오리진 오브 라이프라는 이런 책에서 이게 주장한 거예요. 그때는 한참 또 시간이 지났죠, 그죠? 2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때 보시면요, 이렇게 글라이신, 알라닌, 베타, 뭐 이렇게 부티릭 애시드, 그죠? 아미노산 뿐만 아니고 이렇게 일반적 유기산도 많이 이렇게 이제 다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언제입니까? 또 이제 밀러가 쓴 오리진 오브 라이프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요 성분은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수소죠. 근데 이것은 또 동일한 것에 이런 성분에서도 어, 이렇게 또 실험을 했더니 또 이게 여러 성분이 있는데 이때는 뭡니까? 이거군요. 저 일드 있죠. 일드. 이거를 천으로 봤을 때 포미 애시드 이거는 275 이렇게 다 일드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스탠리 밀러에 대해서 참 소개를 이제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는 학자로서는 존경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이분이 이제 1930년에 태어나서 2007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미국이 어디서 나오는 그 자료냐면요. 어, 미국 저기 할리먼 있죠, 그죠? 거기서 나온 자료를 제가 얻어다가 한번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1953년 23살의 나이에 아주 굉장히 놀라운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페이퍼가 이겁니다. 사이언스에 나온 단독 페이퍼가 되고 2008년에 이제 죽은 다음에 마지막 페이퍼가 나왔는데요. 이런 겁니다. Reassessment of Prebiotic Organic Synthesis in Neutral Planetary Atmosphere. 이게 뭡니까? 어떤 중성적인 그런 플래니터리 대기상에서, 그죠? 이게 유기물이 합성되는 거, 프리바이오틱, 그죠? 원시죠, 원시 물질. 이것에 대한 뭡니까 평가. 예. 근데 이제 오리진스 라이프 앤 이볼루션 여기, 근데 이분은요 논문을 그렇게 많이 쓰지 못했어요 평생. 그 유명한 데 명성에 비해서. 그리고 동일한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끝까지 계속했어요. 장치도 거의 변함없이. 그리고 이제 논문 대부분을 물론 좋은데도 뭐 사이언스도 네이처도 내고 또 PNAS도 내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여기에도 대부분의 논문은 이렇게 진화에 관련된 그런 저널에 많은 논문을 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장치가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1996년에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문제점 좀 이따 보겠지만요. 이 아미노산이 L형과 D형 있잖아요. 근데 L 에넌시오모 그죠? L형만 쓰잖아요. 생명 분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답변합니다. 어, 자기 의견이라고 얘기하면서 어, 셀렉션이 그러니까 이제 D와 L이 동시에 존재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그러면 L형만 어떻게 됐겠느냐? 그것은 바로 생명이 그죠? 기원 바로 이게 후에 이게 L만 셀렉션 그러니까 선택이 됐을 것이다. 그죠? 근데 내 의견에는 근데 D와 L을 이게 이제 뭐야 이게 솔트 아웃이니까 뭐니까 이걸 분리해내는 거 그런 것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죠? 뭐 이렇게 자기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론 합성을 하고 했지만은 이게 이제 어떻게 L이 선택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2002년에 어떤 미팅이 있었냐면요. 그 멕시코의 옥사카라는 이런 지역에서 이 기원의 생명의 기원에 관한 국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밀러가 초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의를 마치고 감회를 쓴 어떤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분이 이제 글을 썼는데 밀러가 초대됐는데 왜냐 밀러가 이 분야의 선구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밀러의 건강이 안 좋아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 느낌을 썼어요.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은 그 실제는 뭐냐 밀러가 평생을 그죠 밀러 has devoted his life to understand the origin of life 그죠 생명의 기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에는 거의 모든 아주 거의 중요한 컨트리뷰션은 no longer regarded as genuinely significant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평생을 바친 연구 업적이 말이죠. 아주 뭐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지지 않는다. 이제 그것을 밀러가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참가자들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페인풀 리얼리티다. 이제 그렇게 어, 그이 회의를 참관했던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밀러 유레이 실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방 지나갈게요. 첫 번째, 원시 대기가 성간 대기 물질처럼 환원성이었을까? 이 가정 자체가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가정을 하느냐? 그래야지만이 이게 여러 외부에서는 에너지를 통해서 유기물이 합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그래서 밀러 유래 시험에 나왔을 때 누가 처음에 반대했냐면 지질학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산소가 없었으면은 이게 지질학에 그 땅에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땅에 보니까요 이게 산소가 많이 암석들이 전부 다 산소와 결합되어 있던 거죠. 그죠? 지질학적인 증거가 없어요. 환원성을 가정한 이유는 산소가 있을 경우 산화 반응으로 인해 유기물이 생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증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유기물 합성을 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또 생성된 유기물이 어떻게 파괴되지 않을까? 실험실에서는 유기물이 어때요? 아까 장치를 잘 보시면요. 전기 방진에서 생성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거를 그닥 밑으로 내려서 그죠? 식혀서 이제 컬렉션을 했죠. 이제 모았습니다. 급속 냉각을 시켰어요. 근데 실제 자연계에서는 그런 메커니즘이 없죠. 생성된 아미노산의 선성 문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실제로는 L과 D형이 반반씩 혼합된 혼합물 이걸 보고 라세믹 믹스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합성되지만은 실제 단백질 합성에는 오직 L형만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D가 있긴 있습니다. 인간에서는 L형만 있어요. 네, 다른 생명체에서 미생물에서 그렇지만 오직 L형만 사용이 되는 거죠. 누군가가 혼합물에서 L형만을 분리해야 된다.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러죠. 그죠? 또 자연계의 밀러 장치와 같은 정교한 실험 장치가 있을까? 그죠? 실험 장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전체가 실험이 망가지죠. 이 자연계에서는 이러한 정교한 실험 장치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밀러 실험에 대해서 쭉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약간 재미난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밀러가 실험을 많이 했어요. 다양하게. 이거 보십시오. 요 실험 장치가 있는데 실험 장치는 거의 똑같죠. 그죠? 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어, 이 화산 근처에서 생명체가 태어났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또 여러 사람들이 또 가정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이 이게 사이언스에 2008년에 이제 실린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또 다른 밀러 실험인데요. 밀러가 그 에너지 원으로서 이렇게 전기 방전을 시킨 것이 아니고 전기 방전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뭘 집어넣냐면 말이죠. 여러분 화산 분출물 중에서 뭐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산 분출물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어? 황화수소, 암모니아, 메탄, CO2가 이산화탄소가 무진장 많아요. 근데 또 이제 물론 수증기도 여기다 공급을 했죠. 화산에는 이런 CO2와 수증기가 무지무지 많이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반응물을 이렇게 이런 것들을 CO2까지 집어넣죠. 이산화 황화수소까지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동일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밀러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실험실을 정리하는데 캐비넷에서 어떤 시료를 이제 발견한 겁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여기 라스카노, 그죠? 바다 이런 분들은요. 밀러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바다라는 제프리 바다라는 분이 그래서 거기 이제 바이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번호 같은 게 매겨져 있어요. 근데 밀러는 모든 실험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밀러의 실험과 실험 노트와 비교해 봤더니 이런 겁니다. 즉 화산에서 나오는 그 물질을 가지고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밀러가 분석도 안 하고 발표도 안 한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 건데 시료는 여전히 그 캐비넷에 보관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분석을 해서 논문을 쓴 겁니다. 즉 밀러 사후 그죠? 50년 만에 분석이 됐다. 뭐 약간 에러가 있는데 밀러 사후가 아니고 밀러가 이 실험을 한 뒤에 50년이 지난 쯤 만에 분석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쭉 보니까 수많은 물질이 분석이 됐고 이게 어느 것이 많냐? 글라이신이 제일 많죠. 가장 단순한 아미노산이니까 알라닌도 많고요. 이렇게 등등 해서 그죠? 예.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다. 이거를 그런데 이런 물질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화산 분출물은 수증기가 많고요. 이산화탄소 이게 대부분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SO2 이산화황은 매우 산화성이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딱 그렇게 정확하게 이것을 모사하진 않았죠. 그죠?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